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허가 안 받는 행위에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가 있죠. 자, 경미한 행위 중에서는 첫 번째 공작물 설치 같은 것들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공작물로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시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기획구역 안에서 자, 무게가 50톤 이하 아니면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공작물의 수평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자, 해석을 할 때 도시역에서 공작물이 무게에 걸리든 부피에 걸리든 면적에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허가 안 받는 공작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죠. 가령 공작물이 도시적에서 무게가 45톤일 때 이렇게 하면 50톤 이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부피나 면적을 안 보고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시적에서 공작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40제곱미터일 때 그럼 그것도 허가를 안 받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있네요. 공작물이 니은번에서 자, 녹지관리 농림에서 자, 무슨 용도의 비닐하우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입니다. 자, 농사짓고 임업으로 그다음에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 비닐하우스. 자, 그런데 자, 단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지만 우리 공작물 중에서 비닐하우스 중에서 농림어업용이면 안 받는데 단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허가 안 받은 비닐에 있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 공작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게 50톤 이하, 부피 53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아니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다. 단 어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육상 어류양식장은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토지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 것 좀 볼까요? 자, 토지형질 변경. 자,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자, 우리 절토나 성토하는 높이나 깊이가 20cm 이내, 50cm 이내면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니은번에 보시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자, 우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토지공사가 이미 형질 변경을 끝낸 토지예요. 그런 대지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형질 변경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미 조성이 완료되면 형질 변경이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형질 변경을 한다는 말이니까 허가 안 받는 2차적인 형질 변경으로 보고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 50cm 이내 절토, 성토는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토석 채취. 도시지역 안에서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자, 우리 토석 채취는 면적과 부피를 동시에 맞추셔야 돼요. 면적 25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는 토석 채취. 자, 마지막으로 분할도 한번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자, 분할은 이 좋은 일로 하는 분할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분할이죠. 자,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자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되어서 분할될 때. 자, 이런 목적들은 다 이게 좋은 목적이에요.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자, 사도를 만드는 허가, 그다음에 자기 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쓰여지는 분할, 자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되어서 분할될 때. 또 디귿번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은 국유재산을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분할하는 행위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마찬가지로 미음번. 자기 토지,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법상 57조 분할자 면적 미만이 받는 거고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분할자 면적 이상이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받는 거 경미한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기 허가 안 받는 행위를 눈으로 그냥 익히시는 거예요.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 공작물 그러면 50톤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형질 변경이면 50cm 이내 절토, 성토 조성이 완료된 토지 분할할 때도 사도개설허가 자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자기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분할 전면적 이상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잘 보셔서 이런 애들은 허가를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허가받는 대상, 안 받는 대상을 살펴보신 거고요. 네, 보시면 허가의 절차가 있죠. 두 번째 허가 절차. 자,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나서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5일이고 30일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자, 통지 방법은 15일 이내에 통지할 때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했는데 작년부터는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로 통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좀 체크할 게 있는데 15일을 계산할 때 허가관청이 내부적으로 협의나 심의하는 기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15일을 계산할 때 허가권자가 내부적으로 허가를 해줄 때 협의하거나 심의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거를 제외하고 15일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신청 기간이 들어가고 나서 허가 나오는 기간이 만약에 협의나 심의 기간이 20일이 있다면 그거를 제외하고 15일이니까 15일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허가 처리 기간이.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이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 등의 조건부가 자, 기반시설을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해서 등자를 붙여가지고 얘네들을 우리 줄여서 조경 등의 조건부허가 허가 신청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공부하실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해서 등자를 붙여서 우리 줄여서 조경 등의 조건부허가 하면 이런 5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조건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자, 그리고 또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 이행 보증금은 뭔가요? 조건 이행을 안 할까봐 미리 받아놓는 돈이고 조건 이행을 잘해서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 이행 보증금은 돌려주는 제도죠. 자, 이행 보증금은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법정된 세부 예치 사유가 해당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행보증금은 법정된 사유에 해당되면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얼마를 냅니까?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 정도 범위 안에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의 20% 이내. 자,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는 건 아니라 현금 또는 보증서. 자, 이행보증금은 조건 이행을 완료했을 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 반환 시점이 조건 이행을 다 마무리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에 반환한다. 자, 이행보증금 반환 시점은 준공검사까지 받으셔야 돼요. 조건 이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지만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고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들,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도시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먼저 공익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허가권자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자, 요게 바로 뒤에랑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허가를 내주면 이제 15일 안에 허가의 일반 기준 5가지에 맞으면 허가가 나옵니다. 자, 하나라도 걸리면 허가 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서 자, 개발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자, 그거 말고도요. 여기 뭐 2번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든가 성장관리 방안이 나와 있으면 이 도시관리계획에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도 없어야 되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5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적정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내지는 않고 2, 3, 4, 5번도 보긴 보여야 되지만 이 1번을 주로 내죠. 자,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이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이게 면적 기준이에요.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자, 135, 335, 만만천, 만만천에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자, 주거, 성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내주고 자, 공업지역은 공장을 줘야 되니까 3만 미만. 자, 보존녹지는 보존 성격이 높은 녹지니까 5천 미만으로 소규모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농림자연은 3만 3만 5천. 자, 135, 335, 만만천, 만만천,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 이렇게 하셔서 이 숫자를 외우셔가지고 용도적 이름을 이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하셔서 자, 요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형질 변경을 내주는 면적 기준이다. 자, 요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요거 이상으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사실. 자, 그렇게 해서 형질 변경은 그 1번 기준도 맞추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개발행 허가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적정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야지만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기준 한번 5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을 때 허가 신청서를 당분간 안 봐준다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음 5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3년 정도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고 3, 4, 5번 사유는 한 차례 2년 정도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3, 4, 5번만 연장이 된다는 거죠. 1, 2번은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을 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도 연장을 하는 거죠. 제한기간의 연장은 심의 없이 처음에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우리가 여기 제한 사유를 잘 볼 때 1번하고 2번은 주로 이게 환경 보존 목적입니다. 환경 보존 목적이니까 녹지 지역에서 수목, 조소류, 우량 농지를 보존할 때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같이 이렇게 환경 보존 냄새가 나면 자, 3년 정도 이내니까 최대 3년까지만 제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행정관청의 내부 업무라든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환경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기타 목적일 때는 연장이 가능한 거니까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환경보호 목적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에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정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치고 그런데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한 번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5가지인데 준공검사는 3가지만 받는 거죠. 자, 토지 분할과 물건 적재는 실제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준공검사 안 받고 자, 그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이런 것들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 자, 5가지인데 준공검사는 3개만 받는 것이고 자, 그리고 허가 없이 개발행위 허가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로 아주 강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출문제 좀 볼까요? 자,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규모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허가를 안 받습니다. X.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자, 농림지역에서 육상 어류양식장은 자, 원래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지만 육상 어류양식장은 허가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형질 변경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 규모가 3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한은 3만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발행위 허가 다시 한번 순서 볼게요. 허가 대상 5가지를 살펴보시고 허가 안 받은 행위들을 쭉 빼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죠, 이 부분. 두 번째는 허가 절차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그 다음에 조건보호가 이행보증금 이런 거 살펴보시고 자, 우리 허가의 기준은 5가지 일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준 135, 335 같은 면적 기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어요. 최대 3년까지 제한한 것도 있었고 최대 5년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대상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서는 국토계획법 마지막 내용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제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